귀추려곤 예상의 나눔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약하기엔 지금 강론 개론은 했었고요. 강론 지금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할 건데 요즘 거의 이 부분에서는 한 3문제 정도, 각각 한 문제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초제다 보니까 제초제는 안 나온 애도 있고 9회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충제에서 더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가 거의 각 파트에 한두 문제인데 이게 어느 깊이까지 해야 될까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강의 들었던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고 기출만 보면 좋지 않을까. 세세히 하려면 너무 또 양이 방대됩니다. 해충학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충학도 각각의 강론의 해충을 다 다루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어려울 경우에는 좀 더 기출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살균제 중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보호살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호살균제 기작은 포자의 발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살균제 보면 많이 있지만 이제 벌써 우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루는 3가지만 나 1, 다 3, 4, 1. 그래서 이 군만 보고 나머지는 참고로 더 여유가 되시면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만 봐줘도 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군은 기저귀 세포 분열을 저해하면서 벤지미다졸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해서 피해를 주는, 죄송합니다. 피해가 아니죠. 그 균에 대한 피해죠. 우리 수목에 대해서는 균을 죽이는지 그렇게 보시고, 다삼도 호흡저해, 즉 에너지 생성을 저해해서 스트로빌루린계라고 또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보시고, 4원은 이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하고 트리아졸계 이런 종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머지 이런 약제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알고 있어야만 푸시는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4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인지질이 아니라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살균제보다 항생제에 관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약제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라곤이라고 그러죠.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게 이제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조금 전 기억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약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까 스테롤 생합성을 하는 4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종류 살균제죠. 그래서 대표놓고 나졸에 대한 설명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가 됐었거든요. 최근 어떻게 됐는가? 8회에는 2문제 나왔고 9회 나왔었는데 8회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살균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 구체적인 약제를 2개를 주고 마이클로뷰티닐과 테부코나졸의 기작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2개는 다 스테롤 합성 저해하는 그런 기작이거든요. 둘 다 스테롤 합성. 그리고 또 물어봤죠. 이 8회 때 물어봤던 테부코나졸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종류였던 그 내용 설명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제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나중에 또 다시 또 물어보니까 이게 트리아졸계죠. 트리아졸계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만, 특히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설문제 중에서는. 살충제 역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 이제 나중에 비트젠 뒤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구분, 살충제 분류 기억해 주시고, 각각은 이제 1A, 카바메이트계, 1B 유기인계, 그 다음에 3A, 프레스테로이드계, 그 다음에 4A, 그리고 6, 또 뒤에 더 있습니다. 11A, 15, 28.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문제 푸는데 많이 나왔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이 부분이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가 문제는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1B, 11A 부분하고 15, 28까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살충효과 있는 이 계통인데 바로 키틴 합성을 찾는다. 기장을 말하는 거죠. 많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올 겁니다. 벤조일 우레아계의 특징이 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도덕 문제죠. 자학생 해충인데 뭐 이건 도덕성 문제, 도덕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마찬가지 아까 일비에 대해서 나왔죠. 유기인계죠. 일비는 유기인계의 기작이 무엇인가라는 거 뭐죠. 그럼 우리는 바로 아세틸콜레스테라제 저해하는 게 바로 유기인계의 기작이다. 이것도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도 신경 전달 물질 기억해 주시고. 이건 좀 애매했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 몰라서 사실 이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학 파트에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살충제에 가깝다고 넣었던 게 사실 일반적인 도움을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어떤 사람, 인간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이거는 좀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것도 요즘 이렇게 친절하게 고맙게도 4A 걸 또 적어주네요. 그래서 이런 4A 이렇게 적어주면 더 기억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약제에 대해서 종류가 아까 종류가 3가지인가 제가 크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5가지인가 쓴 것 중에서 음영이 나왔던 게 이거 말고도 또 물어봤던 게 기준 나왔던 게 아스타미프리드, 그다음에 티아메톡산 그래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4A 라는 약제라는 거. 그 다음에 벤조일 15죠. 이게 벤조일 유래약이 아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5회 때도. 그래서 15입니다. 그래서 벤조일 우레아, 뭐 유리아라고 되어 있는 우레아든 그래서 그에 대한 특징. 나왔죠. 바로 이거는 4A입니다. 이 3가지는 테아맥톡산까지 이거는 바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약제를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아까 나왔었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1B 아까 앞에 바로 나왔던 유기인계. 그래서 1B 유기인계입니다. 유기인계이기 때문에 아닌 거 카바릴 나왔었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또 펜트로친 나왔네요. 그래서 펜치온도 있죠. 펜치온 없네. 펜치온도 맞습니다. 펜치온, 말라치온, 티온 같습니다. 티온이 치온 발음의 뭐 차이니까 그래서 펜치온, 말라치온까지 기억해 주시면 이 1B에 해당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BT는 이제 11이온, 11A에 해당하는 거죠. BT 엔도톡신은 중장을 파괴한다. 그리고 페니트로티온은 어쨌든 이게 방금 위에 나왔던 거죠. 이거. 그래서 4번 복귀해서 7회 또 똑같은 문제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보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디블루 벤주로는 바로 이게 15입니다. 벤조일 우레아계입니다. 보기 잘못됐죠. 그래서 디블루 벤주로는 벤조일 우레아계 15 앞에 문제 나왔었죠. 우리가 5회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표피와 키틴 생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나머지도 맞습니다. 밀베맥틴이라든지 이거는 6이죠. 6이고 그리고 아세트골수용제 통로 차단하는 거는 통로 변조 3회인가요? 잠시만요. 저도 그래서 하이드로드 클로라이드 이 부분이 저는 못 찾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못 찾았네. 없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요약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침투성 살충제 나머지 부분들은 맞는 문제인데 경엽 처리로 돼 있을 때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만 물어보는 문제가 이것도 같다는 거죠. 적합한 입재로 토양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충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경협처리제와 토양처리제로 나누어지는데 침투성인 경우에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이거 아주 제가 친절하게 딱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줬네요. 그래서 친절하게 적어줬는데, 이거는 바로 신경 및 근육의 자극전작용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신경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티플로벤주로는 15잖아요. 그래서 표피와 키틴의 생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피와 키틴 생합성을 저해하는 거고, 나머지 3A, 6, 1B, 4A는 전부 다 신경 전달 물질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경 축색 작용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마이드 9회 때는 살충제에서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초제 나오지 않고 살충제 두 문제 나왔으면서 이 작은 기적은 아까 디아마이드계는 우리가 28입니다. 이거는 디아마이드계는 28로서 바로 라이아노딘 수용체를 조절하고 근육 과도하게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까지 세 번 구분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한 10가지 정도니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맥틴은 아까 많이 나왔었죠. 아바맥틴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보기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성이 생기지 않는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약제이더라도 이거는 저항성이 생기죠. 물론 저항성이 지금 발견되지 않는 약제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초제입니다. 역시 제초제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도 사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결국은 제초제는 따로 이렇게 요약을 안 해주셔서 그 종류를 다 묶어봤습니다. 묶어봤지만 다행히 한 페이지로 여기 가볍게 개념으로 해서 묶어서 H01부터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나왔던 게 기출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요. 이런 디캄바나 투포디 이런 경우는 사실 생장 조절제라는 거, 그래서 호르몬계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초에 대한 피해, 방금 나왔네요. 방금 제가 이걸 보고 있겠네. 이제 호르몬계인데 이것도 나왔고 오른 부분 중심으로. 이거는 또 역시 앞에 내용과 똑같죠?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나머지 보기. 그 다음에 폴라지 퍼프 피 뷰틸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좀 나오니까 알아야 기출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이건 이제 H51이죠? 그래서 지방산 합성 저해하는 거. 화분과에만 많이 나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화분과가 벽과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 나머지 오른 보기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나왔네요. 제가 말했던 지방산 합성 저해하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된 보기를 또 기억해야 되니까 옳은 보기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옳지 않는 보기보다는 옳은 보기를 기억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를 이해할 수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글루코지네이트는 아미노산일 겁니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아미노산 맞습니다. 바로 이건 바로 아미노산 저해입니다. 지방산이 아니라 아미노산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요약해놓은 정도 수준이 바로 기출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오른 중심으로 보시고 이 부분은 이제 틀렸던 부분은 제가 알라클로아는 아마 바라 흑제일 겁니다. 이게 바라 흑제일 겁니다. 호흡과 점성이 아니라
이거는 발화학제제. 네, 맞네. 알레크로르는 발화학제제. 그래서 세포 분열을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H15. 그래서 이건 발화학제. 호흡갈증분은 발화학제다. 이렇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회 때는 안 나왔는데 이제 8회 때 나왔던 거는 아까 벤타존이 벽과 사촉과 식물의 선택. 이거는 사실 이걸 모르더라도 이제 선택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할까 그에 대한 보시면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좀 부족하나마 요약 정리를 했고 지금 일단 24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나오리라 믿고 교재 각자 양성 과정을 통한 교재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면서 느꼈던 게 다른 부분들은 다 복습하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계산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한 컷 더 찍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 뵐 수 있으면 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강의를 한 번이라도 접했던 모두 합격하셔서 2차를 또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